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 아들 부모님들의 80% 이상은 아들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 ADHD와 틱장애가 4배 이상 많은 것도, 기초학력 미달률이 2배가 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다면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기 전에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별은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남자아이라서 갖는 고유한 기질을 이해해야 화내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만이 가지는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1. 아들이 한 번 말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유. 아들을 키우며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75%를 차지한 압도적 1위는 한 번 말해서 말을 듣지 않을 때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것이 너무 화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걸까요? 남자아이들이 한 번 말해서는 듣지 않는 이유는 멀티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좌뇌와 우뇌를 잇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뇌량 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여자아이들의 뇌량이 왕복 8차선이라면 남자아이들의 뇌량은 갓길 수준에 가깝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면 뇌량 한가운데 차가 정차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차가 들어오기 힘들죠. 아들이 한 가지 자극에 집중하고 있으면 부모가 주는 자극들은 전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전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석하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전환이 어려운 것이므로 아이의 전환을 돕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전환을 돕는 코칭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쪼개 말하기입니다. 대개 남자아이들의 언어는 단어 몇 개로 전달될 정도로 직관적이고 두괄식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길게 말할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민준아, 하던 거 멈추고 양치하러 가야지. 안 그러면 너무 늦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져. 부모의 말이 길어지면 상당수의 아들은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민준아, 이제 멈추고 양치해야 해. 이렇게 쪼개서 담백하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줄였는데도 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더 줄이고 쪼개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준아, 잠시 멈춰. 멈췄니? 아이가 멈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엄마 눈 보자. 아이가 엄마의 눈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집니다. 이제 양치하러 가자. 아이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체크하면서 전환하기에만 집중하면 아이와의 일상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2. 남자아이에게 필요한 건 행동 육아.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게 어떤 부모는 분노를 못 이겨 체벌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만 좀 해. 엄마 이제 힘들어. 너 엄마가 아프면 좋겠어?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육아법은 아들에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는 공감 능력보다 논리 지능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엄마의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행동 육아가 필요합니다. 호소나 분노하는 말을 빼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왜 그런 지시가 있는지 설명해주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고한 후 행동하는 것을 행동 육아라고 합니다. 민준아, 그것까지 하고 양치해.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났구나. 바로 양치해. 잠깐만, 이거 아직 안 끝났어. 민준아, 이제 새까지 세고 안 되면 엄마가 번쩍 안아서 잡고 도와줄 거야. 아, 이것만 하고. 하나, 둘, 셋. 멈추기가 쉽지 않지?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안 되면 도와줄 거야 와 같은 예고 단계에서 말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가 화를 내진 않지만 강제로 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육아 난이도는 확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3. 떼쓰는 아이에게 만족 지연 능력 키워주기. 남자아이들은 유독 기다리고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딸에 비해 선천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주관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가르치면 육아가 훨씬 쉬워집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 부릅니다. 만족 지연 능력을 가르치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어른에게도 어렵습니다. 기다림을 처음 배우는 아이라면 2분 내외가 좋습니다. 엄마 이거 하고 있잖니. 좀 기다려. 엄마 청소 마무리만 할게. 2분만 기다려줘. 두 번째,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민준아, 엄마가 2분 후에 놀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레고를 10칸 쌓고 있어봐. 기다릴 때 다른 놀이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이가 기다렸는데도 약속한 대로 놀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확신이 쌓이면 아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부모는 늘 아이를 평가하면서도 아이 또한 부모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곤 합니다. 아이와의 약속이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 코칭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세상은 신뢰할 만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70만 구독 채널 아들TV 최민준 소장의 아들 육아법, 최민준의 아들 코칭 백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